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해서 이와 같이 시트에다 매달아놓은 형태로 갖다 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관통해서 이렇게 매달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우리가 전동기 과부하 보호에 대한 대책으로 열동계정기나 또는 이런 EOCR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대한 형태, 우리가 앞서서 전동기 전전압 기동에 대해서는 과전류 보호장치, 개폐장치, 과부하 보호장치로 주 회로가 구성되어 있고, 보조 회로 라인에서는 회로 첫 단에 과부하 보호 대책에 해당하는 열동계정기 접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접점을 우리가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자, 위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전에 95번, 얘가 96번, 얘가 98번 되는 거죠. 물론 여기가 97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요 위쪽으로 연결돼서 전류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해서 과부하가 발생하게 되면 순시로 동작한다 이런 얘기죠. 순시 동작. 그래서 B 접점은 떨어지고 A 접점이 붙으면서 밑으로 전류 회로 라인이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X표 심벌은 뭐였습니까? X표 심벌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 복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동계정기나 EOCR의 리셋 버튼에 의해서, 자, 그 열동계정기 같은 경우는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트리거 스위치 있죠? 트리거 스위치를 이렇게 강제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거 스위치를 밀어서 스위치를 원상복귀시키는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해서 우리가 복귀할 때는 리셋 버튼에 의해서 동작하는 수동 동작형이다. 다시 말해 자동 복귀가 안 됩니다 라는 개념이었죠. 해서 이렇게 순시 동작 수동 복귀형 타입의 스위치를 통해 우리가 경보 회로를 만드는 것이 회로 첫 단에 들어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MC를 제어하기 위한 자기 유지 회로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자기 유지 접점 위에다가 버튼 스위치 B 접점과 A 접점을 갖다 껴서 우리가 버튼 스위치 2번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꾹 하고 누르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만 들어가죠. 물론 밑에가 끊어지기 때문에 자기 유지 회로는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눌렀을 때만 전동기가 동작하다가 손을 놓게 되면 전동기가 바로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누르는 그 순간일 때만 동작하는 회로를 우리가 인칭 회로 또는 촌동 회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유지 회로, 단순 회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촌동 회로 형태로도 구성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전동기 정역 회전에 대한 원리입니다. 해서 전동기 정역 회전에는 두 개의 MC가 들어가지겠죠. 해서 포워드 MC와 리버스 MC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강의할 때도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도 전동기 정역 회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세 선중 RST 세 선중 두 가닥만 뒤집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회전에 해당하는 포워드 MC를 닫게 되면은 이렇게 정동작으로 이렇게 전기가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회전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리버스 역회전 MC를 갖다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R상이 이렇게 T상으로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T상이 이렇게 R상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RT가 바뀌게 되면 전동기 회전 자개가 뒤집어진다라고 했죠. 해서 전동기는 이렇게 역회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물론 이게 RT뿐만 아니라 ST만 바꿔도 되고요. 또는 RS만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세 선 중 두 개만 교차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를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R상하고요. 그 다음에 T상 두 가닥을 빼오면 되겠죠? 이렇게 R상하고요. T상을 이렇게 두 가닥을 빼오고 얘가 지금 R하고 여기서 뺀 R하고요. T 이렇게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 회로 첫 단에 퓨즈를 이렇게 껴주면 되겠지만은 이 부분에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로 첫 단에 뭐가 들어가져요? 회로 첫 단에는 열동계정기에 대한 경보장치 회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순시동작 수동복귀형 THR을 달아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자세하게 그려준 게 자, 이렇게 그려서 이게 95번, 96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서 97번, 98번에서 밑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자세한 그림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오렌지 램프가 달려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포워드 MC와 리버스 MC에 대한 자기 유지 회로 그려주면 되겠죠. 해서 우선 회로에 리세트 스위치를 달아주고요. 자, 그리고 모선을 쭉 하고 빼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워드 MC와 리버스 MC에 해당하는 자기 유지 회로만 그려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온 버튼, 자, 온 완 버튼을 이용해서 포워드 MC, 자, MC자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원래 MCF, 아니 또 MC-F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냥 F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로 F에 A 접점을 달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 버튼 스위치 2번을 달아가지고요. 리버스 MC의 자기 유지 회로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본 회로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우리가 포워드와 리버스가 동시에 동작하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동작하게 되면 얘도 닫히고 얘도 닫히게 되면 이 R상에 대한 전원과 T상에 대한 전원이 여기서 뻑치기를 하죠. 다시 말해 쇼트 사고가 발생해서 여기에는 MC와 MC12와 윗단의 회로에 강력한 단락전류에 의해 기계적인 손상, 물론 장비에 대한 손상뿐만 아니라 배전선에 대한 손상 또는 화재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F와 포워드와 리버스는 동시 투입을 금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 투입 방지된 회로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자, 인터록 회로다 또는 병렬 우선 회로다라고 표현했었죠. 해서 우리가 인터록 회로라는 거는 이때 해당하는 MC의 비접점을 상대방 코일과 상대방 계정기 코일과 직렬로 접촉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해서 포워드 MC의 비접점을 코일과 병렬로 이렇게 직렬로 달아주면 되겠고요. 리버스 MC도 마찬가지로 MCF 코일단, 다시 말해 전원단에다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레드램프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빼와서 레드램프 2번으로 운전표시등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요. 포워드 MC에 해당하는 비접점과 그 다음에 리버스 MC에 해당하는 비접점을 직렬로 갖다 끼고 그린 램프를 잡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정회전 할 때도 꺼지고 역회전 할 때 꺼지게 되는 전동기 정지 표시 램프를 잡아줄 수 있다라고 추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려진 회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터록 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경보 회로가 나와 있고요. 리셋 스위치가 나와 있고, 자, 이때 포워드 MC와 리버스 MC의 인터록 회로가 구성돼서 이렇게 표시 램프까지 달려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그렸던 회로와 정확히 똑같겠죠. 자, 지금 여기 제어 회로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T하고 이렇게 R로 거꾸로 빼왔었죠. 우리가 앞에 회로를 보시게 되면 R이 위에서 빼오고 밑에가 T로 빼왔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T, R을 빼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인터로크 회로 말고 신입력 우선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유접점 시퀀스 기본 회로에서 신입력 우선 회로 어떻게 그렸었습니까? 자, 신입력 우선 회로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리셋 스위치를 먼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 유지 회로를 2개 그렸죠. 온 버튼 1번,
자, MC 1번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유지 회로 그려주고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온 버튼 스위치 2번 달아주고요. 그리고 MC 2번 달아줄게요. 자, 병렬로 자기유지 회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입력 우선 회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렸었어요? 우리가 인터로크 회로는 자, 해당되는 계정기의 비접점을 상대방 계정기 전원 또는 코일과 코일부와 직렬로 갖다 낀다. 자, 이렇게 해당하는 리버스 MC의 B접점을 상대방 계정기와 상대방 계정기 전원과 직렬로 갖다 낀다. 이게 바로 인터로크였죠. 근데 신입력 우선회로는 어떻게 됐던 겁니까? MC 1번의 B접점을 상대방 전원 또는 코일부와 직렬로 갖다 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기유지 접점과 직렬로 갖다 끼는 게 신입력 우선회로였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MC 2번을 상대방 자기유지 접점과 직렬로 갖다 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신입력 우선회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기본 구성 자체가 인터로크 회로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도 이걸 우리가 신입력 우선회로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버튼 스위치예요.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땡땡땡땡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버튼 스위치 1번인데 여기 있는 B 접점과 여기 있는 A 접점은 우리가 체인지 오버 컨택트 해서 C 접점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버튼 스위치를 보게 되면 자, 이거 노브 부분이고요. 접점이 4개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해서 여기가 가동철편이 돼 있고 노브와 접속 단자가 연결돼 복귀형 스프링으로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부터 1, 2, 3, 4번에 대한 단자 보동은 나와 있는데 A 접점이 3, 4번이에요. 그래서 A 접점이 3번, 4번이 되고요. B 접점이 1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브를 조작하게 되면 1, 2번, 다시 말해 노말 크로즈에 해당하는 B 접점이 떨어지면서 노말 오픈에 해당하는 A 접점이 붙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여기가 떨어지면서 여기가 눌리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포워드 MC가 여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 포워드 A 접점과 자, 포워드 B 접점은 이렇게 개방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여기 스위치를 놓는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자기유지 접점에 의해서 이렇게 여자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물론 포워드 MC가 동작했다는 얘기는 여기 주접점이 닫혀서 전동기가 정회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버튼 스위치 2번을 꾹 하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 2번을 꾹 하고 누르게 되면 A 접점은 붙으면서 자, C 접점 버튼 스위치 2번에 B 접점은 떨어지겠죠? 자,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포워드 MC가 소자가 되니까 주 접점은 떨어져서 전동기는 멈추고요. 그리고 A 접점도 떨어져서 전기 끊기고요. 그 다음에 인터로크 접점도 떨어지겠죠? 자, 지금 여기 포워드 MC가 여기 버튼 스위치에 눌리는 거니까 버튼 스위치 2번에 의해서 떨어진 거니까요. 그럼 현재 여기가 눌려 있으니까 전원이 요렇게 들어오면서 자, 리버스 MC의 전원이 들어오면서 리버스 MC가 여자가 되면서 전동기는 역회전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인터로크 접점 열리고 자기유지 접점에 의해서 이렇게 동작 상태가 자, 릴레이 이 리버스 MC의 여자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마찬가지로 버튼 스위치 1번을 꾹 하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쪽 라인 죽으면서 이 포워드 MC 라인이 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입력된 것이 우선적으로 동작하는 신입력 우선 회로와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이 버튼 스위치를 시접점으로 이렇게 교차를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자기유지 접점과 상대방 B 접점을 이용해 우리가 신입력 우선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력 우선회로는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우리가 신입력 우선회로를 그려라 라고 했을 때 방금 지웠던 1번 회로와 이 2번 회로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냐?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은요. 이 버튼 스위치 숫자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튼 스위치에 A 접점이 2개, 그 다음에 B 접점이 하나, 둘, 3개로 그려라라고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신입력 우선회를 그리시면 되고요. 자, 버튼 스위치 B 접점이 1개, A 접점이 2개. 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C 접점에 대한 형태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해서 A 접점 2개, B 접점 하나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B 접점들을 자기 유지 접점과 직렬로 갖다 그리게 되는 방금 지웠던 이 첫 번째 회로로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접점이 버튼 스위치 B 접점이 지금과 같이 3개냐 아니면 B 접점이 리셋 용도로만 쓰는 1개냐에 따라서 1번 회로, 2번 회로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동기 정역 회전에서 단상 유도 전동기 회전 원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뭐 쉐이딩 코일형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설명할 거는 우리가 콘덴서 기동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현재 보시게 되면 MC 1번과 MC 2번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과 다른 점이 우선 단상이겠죠. 단상 라인이 되고 이때 전동계는 운전권선과 기동권선 두 개로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권선에서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동용 콘덴서가 이렇게 접촉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운전권선에 들어가는 전류와 기동권선에 들어가는 전류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콘덴서 측의 회로는 전류가 90도 진상이 흘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때 운전권선에서 만들어지는 자개와 운전권선에서 만들어지는 자개와 기동권선에서 만들어지는 자개를 이하 뭐 H2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 두 개는 90도 정도의 위상차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MC 1번이 닫혔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상에 대한 전원이 이렇게 쭉 들어가. 여기는 무조건 방향이 안 바뀌고 똑같이 들어가지겠죠? 그래서 이 MC 1번이 닫혀지게 되면은 자, 이 T상에 대한 전원이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운전권선은 그대로 들어가지고요. 자, 근데 요게 이렇게 R상이 옆으로 쭉 하고 빼져 오지죠? 그래서 이쪽으로 빠질 거냐, 이쪽으로 빠질 거냐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C 1번만 닫혔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이렇게 들어와지고요. 아, 요쪽도 닫히다 보니까 코일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MC 1번에 닫히게 되면 R상에 대한 전원이 코일단의 첫 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운전권선이 됐건 기동권선이 됐건 코일단 첫 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상이 코일단 후단, 뒷단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MC 2번이 닫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MC 2번이 닫혀지게 되면 자, 우선 운전권선 볼게요. 운전권선은 R상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T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MC 2번 접점을 통해서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운전권선 같은 경우에는 MC 1번을 닫히건 MC 2번이 닫히건 전부 다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지는 건데 방향이 안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기동권선 쪽을 보도록 할까요? MC 2번이 닫혔을 때 기동권선은 자, T상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T상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와가지고 끝으로 해가지고 자, 코일단 첫 단으로 들어가집니다. 자, T상이 코일단 첫 단으로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R상이 코일단 후단, 뒷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MC 2번이 닫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동권선의 전원이 뒤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MC 1번이 닫혔을 때 MC 2번이 닫혔을 때를 비교해 보게 되면 운전권선의 전원 방향은 안 바뀌어요. 단지 뭐다? 기동권선의 전원 방향이 뒤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운전권선에 들어가고 있는 전류를 우리가 I1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동권선 쪽에 들어가는 전류가 I2다라고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I1과 I2 조금 개념을 좀 다르게 써야 되겠네요. 제가 이걸 좀 잘못 적었네요. 자, 운전권선 쪽에 들어가는 전류를 우리가 I2라고 하고요. 기동권선 쪽에 들어간 전류를 I1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바꾼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콘덴서가 들어간 쪽에는 전류가 90도 진상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운전권선에 들어가는 전류보다 90도 진상 전류가 자, 이 운전권선이고요. 90도 진상 전류가 바로 기동권선 측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각각 자, 이때 타임 영역에서에 대한 자개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기동 이 정회전에 대해서 MC 1번이 닫혔을 때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운전권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개를 우리가 H2라고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I1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개를 우리가 H1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I1에 해당하는 것이 H1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I2에 해당하는 것이 H2에 해당한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시간 영역을 보시게 되면 이 H2 값은 얼마가 돼요? H2 값은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H1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해서 이 플러스에 대한 방향이 이쪽 방향이 정방향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자개에 대한 방향은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T2 영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2 영역에 대해서는요. 우선 H2가 최대값을 정방향에 대한 최대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H1 값은요. 제로값이 되는 거죠. 해서 이때 H1 값에 대한 자개는 발생하지가 않고 H2 값, 자 H2 값에 대한 자개만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이때 자개 방향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간 영역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H2 값은 얼마가 돼요, 이제? H2 값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그리고요, H1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때 마이너스 값은 방향이 반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H1의 정방향이 왼쪽 방향이면 역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음 네 번째 시간 영역에 보시게 되면은 H2가 마이너스 최대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H1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H2에 대한 역방향으로 설계하게 되면 위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쭉 하고 나열하게 되니까 이와 같이 전동기가 회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이 안에서 회전자개가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한쪽 코일, 기동건선 쪽에다 콘덴서를 갖다 껴도요. 이런 회전자개를 얻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여기다 코일을 갖다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일을 갖다 끼게 되면 역시 이걸 기준 전류에 대해서 90도 지상 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회전자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코일을 이용하면 쉐이딩 코일형, 콘덴서를 이용하게 되면 콘덴서 기동형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MC2번이 동착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MC2, I1 전류에 의한 방향이 반대가 된다. 자, I1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져가지고 이때 H1에 대한 기준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노란 색깔 H2는 그대로인데 H1에 대한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자, 이렇게 H2는 그대로인데 H1 값만 반대로 되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자개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 기동건선, 콘덴서라든가 코일을 갖다 끼지 않고 운전건선만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파형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때 이때 자기가 이러한 교번자개만 생겨버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교번자개만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동기는 회전하지 않겠지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동건선을 갖다 끼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회전시킬 수 있는 자개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단상 유도기를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를 나타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MC 1번에 해당하는 자기유지 회로, 요건 MC 2번이 되겠죠. MC 2번에 해당하는 자기유지 회로를 그릴 수가 있고요. 물론 전동기 정역회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터록 회로를 구성해야 되겠죠. 인터록 회로를 구성했고 우리가 전 시간 문제 풀이에서 그러니까 주차장, 차고에 대한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리미트 스위치를 갖다 껴서 우리가 특정 지역에서 우리가 전동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리미트, 기계적인 접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전동기 운전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죠. 첫 번째는 직익기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전동기 정역회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직익기동에서도 회로를 회로를 세 가지에 대한 포인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경보회로가 있었고요. 열동계전기에 의한 경보회로. 두 번째는 단순 자기유지회로. 물론 이 자기유지회로에서 추가된 품목이 뭐였어요? 전동기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레드램프와 그린램프. 다시 말해 레드램프의 운전 표시 등과 그린램프의 정지 표시 등에 대한 영역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자기유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칭 회로를 통해서 직익기동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전동기 정역 회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회로, 그리고 플러스 알파 시키면 단상 유도 전동기까지 해서 세 가지에 대한 회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록 회로, 두 번째는 신입력 우선 회로, 세 번째는 기동권선의 콘덴서를 이용한 콘덴서 기동형 회로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기본적인 회로는 인터록 회로였죠. 물론 여기서도 신입력 우선 회로를 당연히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설명했던 직익기동과 정역회전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